이번엔 제대로 터졌습니다. 임성근 구하기에 나선 윤석열이 검찰에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경찰이고 검찰이고 언제까지고 본인들 권력 밑에서 놀아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야당에서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 도중 친척 관계인 현직 검사에게 문자 메시지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해당 검사는 휴대전화 공개와 증인선서에 대해 조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정회 직전이었던 낮 12시쯤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 화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임 전 사단장은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점심시간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자문을 구한 상대방으로 지목된 박철환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임 전 사단장과 외사촌 관계가 맞다고 인정하며 연락 경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에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고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고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새로 구매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공개하라는 박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법적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증인선서와 관련해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로 일부 사안에 국한해 선서하기보다는 전체에 대해 선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임 전 사단장은 오전 회의에서는 선서를 거부했으나 오후 회의 속개 직전에 번외 의사를 밝힌 뒤 선서했습니다. 한편 군사법원에 제출된 임 전 사단장의 통신 내역에 따르면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사건이 회수될 무렵인 8월 1, 2일 박 검사와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 당일 용산 대통령실 내선 번호인 02-800-7070의 발신 주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통령 외압 의혹의 실마리를 풀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한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공세를 펼쳤지만 통화 대상으로 알려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즉답을 피해 실체를 규명하진 못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주 의원에게 본인이 02-800-7070과 통화했다 말했는데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힐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주 의원은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편파적 진행만 문제 삼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재차 밝힐 수 없다는 거죠라고 묻자 주 의원은 1년 전에 44초 통화한 사람을 누가 다 기억하느냐라고 답했습니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국토교통부 장관 수행 비서와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주진우 의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02-800-7070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에게 대통령실이 그날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아파트 부실공사 전수조사를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면서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것이 맞나라고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 전 장관을 향해 7070 전화 사용자가 누구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장관이 대통령이건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주 의원 공방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을 향해 사실상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다면서 법사위원으로 청문회에 임할 자격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 의원도 곧바로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을 들어 본인이 수사 지휘했던 사건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건데 이해충돌 문제를 한번 제대로 다뤄보자고 응수하면서입니다.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사유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이 오히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을 향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왜 아직까지 이 모양이냐며 김 여사는 소환조사, 출석조사 한 번도 못하고 그런 것이냐고 다그치는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이 의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당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었다고 답하며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또 정 위원장이 이 의원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설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 의원은 검토해보겠지만 저는 증인이 아니라 신문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국힘은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내부에서도 서로를 향한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를 직격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연일 한동훈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모두 팩트에 기반한 것이라며 그가 문재인 정권 초기 화양연화 시절에 우리에게 자행했던 정치검사의 공작수사 작폐에 비하면 그 강도가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아류의 사람이 화양연화 시절을 다 보내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중국 악극처럼 병검에 또다시 화양연화 시절을 맞이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는 당대표 선거와 상관없이 끝까지 응징되어야 정치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며 한 후보를 향해 특검에서 똑같이 조사당해봐라. 그래야 그때 조사받다가 자진한 5명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또 다른 글에서는 국정농단 실무팀장으로 문 전 대통령 시절에 화양연화 구가하면서 온갖 사냥개 노릇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윤통을 끌어들이는 모렴치에게 어찌 이 정권의 당대표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이어 나 홀로 살기 위해 물귀신처럼 누구라도 물고 들어가는 그 작태로 어찌 집권 여당 대표가 되겠느냐며 그 제잘되는 입만 문제가 아니라 정신상태도 문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백보양보해서 대표가 되어본들 나 홀로 대표가 될 것이고 몇몇 상시들만 거느린 최악의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전날에는 법무부 장관하면서 유튜버들에게 지지 방송을 부탁하고 댓글부대 동원해 드루킹처럼 여론 조작하고 이거 소시오패스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국힘은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입니다.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탄핵감 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한 동물 국회를 시연하며 겁박과 망신 주기에 몰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말살하겠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채 기상천외한 위법 청문회를 밀어붙였다며 민심 운운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여야 의원과 보좌진, 취재진이 뒤엉켜 몸싸움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초래한 혼돈과 무질서의 결과에 아무런 반성이 없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본회의에 부회 없이 종결됐어야 할 청원을 민심으로 포장하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한 민주당의 목리와 상상력 탓이라며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점령군 수장과도 같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는 등 유례없이 고압적이고 수준 낮은 의사진행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려 상상력과 무리수를 동원할수록 민심과 멀어지는 것은 사필규정이라며 부디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수준 떨어지는 정부 여당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민심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